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그 오프라인으로 학회에 참석을 해서 직접 뵙고 발표를 할 예정이었었는데요. 아, 그 저희 이제 그 가족이 해외에서 지난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그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 그 세션을 준비해 주신 그 소통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요, 문화차에 관한 건데요. 아, 파인딩은 사실은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게 현상이니까요. 네. 아, 국가 간 문화차를 그 사람들의 국적이나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피지컬리 속해 있느냐보다 조금 더 그보다 유동적인 변인으로 문화차를 예측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고요. 요 이전에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어, 그 국가 간 문화차, 특히 이제 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적인 속성에서 봤을 때 그런 문화차는 혹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혹시 문화차는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횡적인 메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에 이 메타 분석을 하게 된 그 이유는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이동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저렴한 항공 수단을 이용해서 조금 더 컨택이 많아지면서 주요한 문화적 차이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도 그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벌써 10년여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강의를 마칠 때는 이제 우리들이 원든 원하지 않든 학생들이 가지고 되는 거는 어떤 나라 사람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문화차가 줄어든다면 요거 이 편견이나 스테레오타입들을 줄여나가는 어떤 그 계기가 혹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스타디를 진행하게 됐어요. 아, 요 그 메타 분석에서는요, 약간 그 스코프를 약간 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대부분 동아시아 나라들인데요. 를 비교한 그런 스타디들만을 추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화 차이가 상당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뭐 그 중동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이제 좀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나라들이 이제 끼게 되면은 그 문화차를 약간 조금 더 명료하고 클리어한 컨텍스트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스코프를 줄였습니다. 이런 스타들의 대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집단주의냐 개인적인 성향을 문화적으로 비교했다던가 아니면 이 셀프 컨스트라를 통해서 문화차를 미국과 아시아 국가와의 차이를 본 논문들만을 뽑았습니다. 2002년까지 아마 제 기억으로 1988년도부터 2002년도에 나왔던 논문들은 오이절만 에러 유명한 메타 분석 페이퍼였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발제를 해서 약 2만 샘플 사이즈가 약 2만이 됐고요. 거기서 나온 스타디들은 약 40개 정도 됐습니다. K 값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 합쳐서 거의 한 100이 가까이 되겠죠. 98개 스타디가 추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 출간된 스타디들, 2002년에 나오긴 했지만 오이절만 에러에 나왔던 스타디를 마지막에는 2000년도까지 커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출판된 논문들은 저희가 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추출한 것은 총 55개의 스타디였고요. 샘플 사이즈가 꽤 되죠. 그리고 그 K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펙 숫자가 거의 한 180이 넘어가니까요. 약간 좀 어, 어, 중급 이상의 메타 분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 산술적으로 스탠다자이드 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 이펙트 사이즈를 R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뀐 그 문화차를 나타내는 그 평균 그 해의 R 값, 그 이펙트 사이즈를 그 해마다 어떻게 보이는지 딱 이제 차팅을 한 거죠. 자, 그걸 일단 보여주기 전에 어, 오버롤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퍼블리케이션 한 연도 수를 따지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요건데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 값이 코릴레이션 민 값이 0.18이니까요. 0.20이면 메타 분석에서는 상당히 큰 값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랜덤 이펙트 모델을 썼기 때문에 컴피던스 인터벌이 떴습니다. 14에서 22면 상당히 큰 값이죠. 그러니까 요거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이 동양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콜렉티비즘의 이제 이펙 사이즈는 마이너스 17인데요. 이것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컴퓨턴스 인터벌이 23에서 11이니까요. 이것도 예, 작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스큐 값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디비주얼리즘일 때는 96%, 콜렉티비즘일 때 98%였어요. 상당히 이제 이 데이터 안에 그 헤테로지네이티가 많다. 그러니까 스타들이 간에 이렇게 이 상위성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 마더레이터 이펙트를 조금 더 보는 작업이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요거를 이제 그 스타디들을 1990년 아마 이게 88년이었을 것 같은데 88년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나열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제 위에가 인디비주얼리즘이 되고 이제 밑에가 컬렉티비즘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시스턴트하게 미국이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비해서 개인적인 형향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일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죠. 집단주의적인 성향 같은 경우는 약간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요 0점 있잖아요. 요 0점이라는 것은 문화차가 집단주의 성향 없다는 뜻이니까 요 점선을 넘어왔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의 그 템포럴 트렌드나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다른 아시아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일관적으로 덜 집단적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어, 문화적 차이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뭐 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내 데이터 분석이 끝난 게 아니고 요 헤테로지네이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그 데이터들로 나눠가지고 한번 다시 보면 어떤 차이가 나올지 한번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타디가 이건데요. 소시오 폴리티컬 이제 사회 정치학적 혹은 경제학적인 변인으로 문화적인 문화차를 예측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적 그리고 내 나라가 지금 어느 대륙에 속하느냐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변하지 않는 성격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국적을 바꿀 확률 그렇죠? 상당히 이제 좀 적은 확률인데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 인베리언트한 것으로 계속 변해간다고 이거는 제 어썸션입니다만은 변하지 않는 걸로 변하는 거를 예측하기는 어렵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문화를 스테이릭하게 볼 거냐, 다이나믹하게 볼 거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홉스티드가 1980년대에 이 이론을 가져와서 봤을 때 물론 사회 교류가 조금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긴 했습니다만 그 속도가 지금 엄청 빨라졌잖아요. 사실은 문화 차이가 조금 더 유동적이고 능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시제가 지금 왔는데 바뀌지 않은 무엇 어떤가 그러니까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상수로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들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계속 이렇게 국적, 너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아니면 뭐 미국 사람이냐,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지금 정치적 지형, 아니면 얼마나 잘 사느냐, 이코노미칼리, 뭐 테크놀로지 기반 얼마나 되냐, 그런 것으로 이 사람들의 문화적인 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면 더 좀 타임리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 데이터는 일단 처음에는 예, 오이절만에 있는 스타디를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유럽이고 뭐 유럽, 미국, 캐나다, 남미, 뭐 그리고 뭐 미들리스트 어,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포함이 돼 있었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가장 애착이 갔었던 편인데요. 이게 얼마나 그 사회가 얼바나이즈 돼 있냐, 그러니까 도시화가 얼마나 진행됐느냐가 제 생각에는 이게 인디비주얼리즘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얼바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디비전 오브 레이버가 디비전 오브 레이버가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 사람이 같은 큐비칼 쓰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는 분명 알 수 있지만 디파트먼트로 넘어가고 디비전으로 넘어가고 또 이제 사회에서 그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수많은 그 이방인들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뭘 해서 그 사람들의 직업이 나의 삶에 혹은 나의 직업이나 태스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을 제가 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디비전 오브 레이버가 아주 익스텐시브하고 폭발적으로 일어난 곳일수록 사람들은 개인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디마크리시도 넣었는데요. 민주화란 얘기는 결국은 인디비주얼이 먼저냐, 콜렉티비즘 혹은 콜렉티비티, 그러니까 뭐가 더 먼저냐라는 게임인데요. 민주주의에선 항상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해피니스를 위해서 콜렉티비티가 존재를 하죠. 반대의 경우가 집단적인 문화 성향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이외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느냐, GDP는 얼마나 되느냐, 인더스트리는 지금 뭐 1차 산업이 맞냐, 3차 산업이 지배적이냐, 뭐 이런 것들을 시야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월드 팩북에서 찾아왔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요. 나머지는 여기가 이게 인디비주얼리즘이고 이게 콜렉티비즘입니다. 예, 프리딕터가 대부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임팩이 좀 작죠. 예,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 얼바나이제이션 그리고 디마크리시가 가장 큰 프리딕터라 이거죠. 인디비주얼리즘에는 0.29, 0.34가 걸렸으니까 적지 않은 이펙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콜렉티비즘에는 조금 좀 적게 걸리긴 했죠. 예, 그래서 한번 요걸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예측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X축이 지금 얼마나 이 사회가 도시화 됐냐, 이 국가가. 예, 그거고 이제 점의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 색깔이 하얄수록 더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던 나라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그리고 이 점의 색깔이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올수록 조금 더 우상향하는 패턴을 볼 수 있죠. 그 반대의 경우가 예, 여기 있죠. 인디비주얼리즘의 경우는 얼바나이제이션과 디마크레시를 합쳐서 코릴레이션이 한 29 정도. 그리고 콜렉티비즘 경우는 약 마이너스 18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대결 구도를 만들어 봤어요. 자, 누가 설명을 더 잘하나?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두 가지 인덱스를 인디비주얼리즘을 설명할 때 요소로 집어넣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죠. 그거를 그 도시화와 민주화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이거 두 가지가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나머지를 보이저만이 썼었던 방법이에요. 잉글리시 영어권 국가, 웨스트 유럽, 센트럴 유럽, 이스트 에이시아, 아더 에이시아, 아프리카, 미디스트. 요거 이제 그 앵커 포인트는 지금 미국으로 해놓고 지금 이제 본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R스퀘어 값을 요 두 개, 요 얼바나이제이션, 그러니까 도시화와 민주화 정도만 가지고 13이 나왔죠. 요 다섯 개를 다 합해봐야 19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컨티넨트, 그러니까 대륙으로 혹은 내셔널리티로 나눠서 이걸 설명하는 것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베리언트, 완전 100% 인베리언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부동적인 어떤 그 요소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좀 변해가는 문화를 설명하는 거 사실은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나눠봤자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걸 볼 수 있죠. 콜렉티비즘도 약간 비슷한 성향이긴 합니다. 이게 여기서 점 08이고요. 요거 다 합쳐서 점 18이 나왔으니까요. 약간 인디비주얼리즘보다는 약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해봤어요. 그때 이제 옛날 얘기니까. 예. 홉스티드 인스퍼레이션, 이분이 이제 그 기업, 그러니까 다국적인 기업들에게 어떤 컨설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개념을 발견하셔서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도 많은 그 어, 재미를 보신 그런 학생 같은데, 2018년에 나왔었던 이 홉스트 인스퍼레이션에서 각국 나라에 대해서 이 점수가 나옵니다. 인디비주얼리즘 점수가. 그러니까 문제는 단 한 가지 다른 거는 인디비주얼리즘이나 콜렉티비즘을 바이폴라 아포지스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는 어떤 나라가 인디비주얼리스틱 하면서도 콜렉티비스틱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걸 나눠서 봤지만 홉스티 인스퍼레이션에서는 이거를 이제 바이폴라로 봤습니다. 예, 한 디멘전으로 본 거죠. 예. 거기서 아까 마찬가지로 자 민주화가 얼마나 됐느냐, 또 산업화 얼마나 됐느냐, 도시화가, 그리고 요걸 한번 봐봤어요. 인터넷 액세스는 얼마나, 이게 테크놀로지에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 인터넷과 개인화는 좀 재미있는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도, 예, 이런 것, 이런 지수들을 그 이코노미스트랑 아까 사용했었던 그 CIA가 발간하는 월드 팩북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인디비주얼리즘이고요. 이번엔 콜렉티비즘이 없습니다. 콜렉티비즘은 인디비주얼림이 적다는 얘기니까요. 한 디멘전 하나를 봐서 파워 디스턴스, 요런 그 컬처럴 그 뭐랄까요, 그 텐던시는 전부 다 이제 그 홉스티드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다 프리딕터들입니다. 설명 IB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민주화가 얼마나 점 6 정도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자, 인터넷망이 얼마나 다 확산이 됐느냐, 이게 점 50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코노믹 프리덤, 경제적인 자유도도 거의 한 점 40 정도의 임팩트가 있지만 사실은 요거랑 코릴레이션이 강하다고 보고, 그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60이잖아요, 그죠? 아, 요두 개만을 가지고 모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요 X축이 얼마나 그 나라가 민주화가 됐느냐 요거고요. 이 점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하얄수록 인터넷 액세스가 좀 더 많다는 얘기죠. 예,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어, 그 국가의 개인주의적인 정도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R 스퀘어가 40이었어요. R 스퀘어가 42란 얘기는 요거를 스퀘어를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이펙트죠. 그러니까 물론 몇몇 나라들은 여기서 좀 뒤처져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타이완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어, 어, 테크놀로지나 이런 거에서는 좀 앞섰는데 아직 좀 그 민주적인 절차가 좀 덜 끝난 어떤 그 소수의 독재자에 의해서 민주화나 사회 시스템이 개발이 된 경우들이 아직도 좀 저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을 봤을 때 제가 이 쿼드라틱 펑션을 썼을 때 에타 스퀘어가 42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베리어블은 딱 두 개거든요. 예, 민주주의 정도와 테크놀로지, 인터넷 액세스 정도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이게 좀 재밌는 파이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3차원으로 제가 요즘에 그 데이터 비주얼에 약간 좀 그 재미가 들려가지고요. 자, 요걸 보시면 3차원으로 했는데요. 여기가 그 G 스탠다다이즈된
인터넷 액세스고 요거가 이제 Z 스탠다드 된 디모크라시 정도가 되겠죠. 이제 요게 이제 파이널 DB가 되겠습니다. 그 요 플레인이 이제 지금 프리딕션 플레인이 되겠죠. 이제 두 가지 변인으로 요 면에 요 플레인에 가까울수록 프릭션을 잘 맞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몇 점이 몇 개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여기랑 가깝거나 그 위에 올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에타 스퀘어가 42가 나왔다는 얘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어,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 디마크레시가 얼바나이제이션보다 훨씬 더 스트롱한 이펙트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한번 괄목할 만한 것이고요. 어, 아까도 이제 조금 보여드렸지만 디마크레시랑 얼바나이제이션이 47이라는 것도 사실 기억해 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성숙한 나라일수록 도시화도 많이 돼 있을 확률이 높겠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아, 크게 이 둘 중에 하나를 뭔가 고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 왜냐하면 디마크리시가 중요시하는 것은 인디비주얼이 전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얼버나이즈 될수록 개인화, 인디비주에이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 그 디비전 오브 레이버를 폭발적으로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인터넷과 인디비주얼리즘은 상당히 재밌죠.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개인적이죠. 이 사람들을 뭐라 할까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일본에서 가져온 말로 그 오타쿠라는 그 말을 쓰는데 오타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만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조회수의 영향이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횡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뭘 하면서 뭘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뭐 다시 생각하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재밌고 잘하는 것을 충분히 충실하게 접하고 발견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는 건 사실은 개인화, 인디비주에이션을 촉진하는 매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옛날에 그 맥란이 나왔을 때 맥란이었나 아니면은 월터 옹이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책이 나오면서 아, 그 상당히 사람들이 개인화되는 예. 드디어 사람들이 협업을 하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혼자 독서가 그 고독을 즐기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 그런 매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파인딩의 차이점은 지난번과의 차이점은 지난 옛날 스타디요. 옛날 스타디와의 차이점은 그 인드콜 자체가 바이폴라 어파시를 받기 때문에 파인딩에 영향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방향은 사실은 이겁니다. 너무 우리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차이에 너무 집착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회과학 쪽에서 디퍼런스를 이제 문화 간뭐 한국과 미국 간 문화 비교했습니다. 찾아와서 보면 그 이펙트 사이즈 보면 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디가 여러 개가 되고 또 요 P가 좀 영어보다 작아야 되는 요거를 좋아하는 이거 여튼 요거에 프레퍼런스가 있는 이 저널 그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인딩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을 법한 문화적 차이를 왜곡하면서 앰플리파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크고 원래도 컸었고 더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약간 우리가 좀 크로스해서 인터컬처럴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이민들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민을 하는 어떤 과정 절차 다문화인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떻게 업소브가 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애티튜드를 한국인의 애티튜드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이런 좀
더 실질적이고 그 사회 내에 있는 인터컬처럴 문제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생산적인 게 아니겠느냐. 예.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은 뭐 이런 겁니다. 아,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마치겠고요. 예. 그 토론자분께서 예, 좋은 얘기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